선조실록 64권 선조 28년 6월 21일 엠스를 첫 번째 기사 1595년 명만력 23년 훈련도감이 도제조 유성룡 제조 이덕형 김수 조경이다. 회개하기를 여여문은 지난번에 다방면으로 치료하여 이미 회복되었습니다만 다시 상의 하교대로 특별히 더 후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대를 다시 뽑는 일은 도감에서도 수를 돌려 모집하려 했는데 급료를 지급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동 중에 검술에 익숙한 자를 뽑아 도감이 때때로 시제함으로써 그 중 우수한 자를 선발하여 논상하면 비록 대우를 편성하여 급료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흥기되어 학습하는 자는 반드시 많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어제 모아놓고 시제하니 아동 50여 명 중에 입격자가 19명이나 되었으므로 도감에서 음식물을 주어 격려하였습니다. 이제 상의 하교를 받들어 이 아동들로서 따로 한 부대를 만들어 통령하되 여여문에게 전적으로 맡겨 학습시키는 한편 편을 갈라 시제함으로써 승부에 따라 상부를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수 중에 용잡한 자는 그늘에 자주 시제하여 많이 도태되었고 정원 200명 내에 편입된 사람은 가문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아동 수십 명에게 한때 지급하는 급료는 겨우 7포비니 경비는 대단하지 않습니다. 해사로 하여금 형편에 따라 제급하게 하는 것이 무방할 듯합니다. 하니 상이 답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그 50여 명의 아동 및 입격 아동 19명의 양천, 성명, 나이를 아울러서 싸래라. 또 200명에게 편입된 사수는 활쏘기를 시험하여 아래라 하였다. 훈련도감이 아래기를 진양기가 성심으로 교련하고 또 은을 채굴하여 군량에 충당하고자 하니 위임을 받으러 힘쓰는 뜻을 위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승문원으로 하여금 말을 잘 만들어 회답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답하기를 중국에서 특별히 관인을 외국에 차송하여 병조를 훈련시키니 일찍이 지난 역사에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있는가? 하며 이렇게 성심으로 교련하여 진영을 그려서 보내주기까지 하였으니 감격스럽기 그지없다. 당연히 첩을 만들어 사례의 뜻을 표해야 하며 아울러 예물도 보내야 한다 하였다. 선조실록 64권 선조 28년 6월 22일 개해 첫 번째 기사 사간 유대정이 아래기를 신이 사헌부 장령이었을 때 해주의 춘추관 당상과 낭청이 군조를 방면하고 대가를 징수한 일을 듣고 농계하여 파직 추고까지 하였습니다. 뒤에 판 중추분사 윤두수의 서장을 보니 곡절을 극력 진술하여 그를 위해 해명하였습니다. 대체로 대간이 논하는 바는 의례 풍문을 근거로 하는 것이지만 처음부터 소문이 매우 무리이기에 비록 이 일에 따라 논액하긴 했으나 허위가 있을까 염려하여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보았습니다. 또 들으니 전 수찬 김 의원이 순한 어사였을 때 나라에서 해주에 머무는 제신에게 모두 가속 일명을 지급하고 쌀 12두를 징수했는데 큰 말로 받았기 때문에 쌀 한 썸을 바쳐야 겨우 그 수위에 충당할 수 있었던 것이 일이 있었습니다. 춘추관도 그와 같았습니다. 김 의원이 백성의 하소연을 듣고 그 폐단을 다 개혁했으나 춘추관만은 중지라서 고치지 못했다가 윤두수가 내려간 뒤에 그것도 개혁했다고 하니 두수의 서장 중을 개혁했다는 말과 서로 부합됩니다. 그러나 의원이 들은 바는 반드시 두수가 눈으로 본 것만은 못할 것이고 본부가 들은 바는 또 왕래인이 전해준 말에서 나왔으니 많은 수를 책정하였다는 설은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불찰로 인하여 사람들이 말이 있게 했습니다. 감히 무릅쓰고 재직할 수 없는 상황임이 집이 신식 등과 다름없습니다. 신을 채직하라고 명하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물러나 물론을 기다렸다. 대사헌과 지비 이하가 모두 인책하여 물러나 기다렸다. 선조실록 64권 선조 28년 6월 22일 개해 두 번째 기사. 정은 송준이 와서 아뢰기를 지비 신식 장령 이철 지남 지평 남 이공 강첨 대사헌 김능 사간 유 대정이 모두 인책하여 물러갔습니다. 대체로 대가는 일시의 공론을 주장하여 풍문을 가지고 이를 논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해주의 시위관들이 폐단을 끼치는 일이 많다는 말은 무리에 전파된 지 오래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헌부가 해주의 춘추관 당상과 사관의 군조를 방면하고 대가를 징수한 일을 논박한 것은 반복하여 상세히 들은 데에서 나온 것으로 명백히 증거할 만한 것이 있었으니 논할 일이 진실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수가 내려간 뒤 개역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간혹 미처 듣지 못했을 수도 있고 종전에 무리하게 폐단을 끼친 일이 허다했으니 일에 의거하여 논액하는 것은 실로 적절한 것으로서 애초 풍문의 잘못이 아닙니다. 어찌 다른 사람이 장황히 해명하는 글로 인하여 갑의 연관을 채직시킴으로써 뒷날에 폐단을 열었어야 되겠습니까? 대산 김늑 이하와 사간 유 대정을 모두 출사하라고 명하셨사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64권 선조 28년 6월 22일 개해 세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사도시 주부 김응룡은 상중에 있는 몸으로 별달리 기복할 일이 없는데도 스스로 상복을 벗고는 외람되의 관대를 착용하고 버젓이 종사하였으니 죄가 풍교에 관계됩니다. 어찌 일시 작은 공로가 있다고 하여 만세의 강상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사판에서 삭제하라고 명하소서 하니 상이 윤허하지 않았다. 선조실록 64권 선조 28년 6월 22일 개해 네 번째 기사. 호조가 아뢰기를 납속 통정대부 이상은 실직을 제수하도록 전교회의에 다시 참작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통정대부가 된 뒤 5섬을 더 내면 첨지 중추 부사를 제수하고 가선대부가 된 뒤에 10섬을 더 내면 동지 중추 부사를 제수하도록 사목 중에 고쳐 부표하소서. 선조실록 64권 선조 28년 6월 22일 개해 다섯 번째 기사. 해평부원군 윤근수가 치게하였다. 황신이 16일에 신에게 통지하기를 평조신의 아들이 어제 비로소 도착하여 말하기를 행장이 이달 4일에 일본을 떠나 12일에 난고야에 이르렀으며 관백은 이미 철병을 허락했다. 그리고 두 장관을 차출하여 하나는 진영의 소각을 관장하고 하나는 중국 사신의 영접을 관장하게 했으니 금명간에 문빙이 올 것이고 행장의 도착도 며칠 남지 않았다고 했다 하였습니다. 선조실록 24권 선조 28년 6월 22일 개해 여섯 번째 기사. 김우옹을 사관은 대사관으로 정기원을 사헌부 장령으로 우준민을 사관은 헌납으로 조정립을 사관은 정언으로 이해수를 성균관 대사상으로 삼았다. 선조실록 64권 선조 28년 6월 23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사헌부가 연이어 김응룡을 사판에서 삭제할 것을 아뢰니 상이 사판에서 삭제할 수 없다고 일렀다. 선조실록 64권 선조 28년 6월 23일 갑자 두 번째 기사. 경상우도 관찰사 서성이 치게하기를 진주 판관 박사제가 치보하기를 지난 5월 29일에 외적 40여 명이 고을 경계의 양전리를 불의에 습격하여 복병장 이영수 등 3명과 소녀 2명을 사로잡아 즉시 돌아갔다 하였습니다. 범부터 고성과 진주의 접경 지역인 연해의 어부들이 토적과 작당하여 외인 모양으로 변장하고 바람같이 왕래하므로 백성들이 편안히 살지 못했는데
육로로 침략하는 사태가 지금 또 발생했으니 매우 우려할 일입니다. 그래 무지한 백성들이 외적이 약탈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여겨 않을 것이라고 여겨 하만 진의 철원의 경계에서 옛터에 초과를 엮고 농사 지으며 생활하는 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좀 도둑이 자주 발생한다면 소란스러운 형세가 되어 반드시 적에게 투항하고야 말 것입니다. 강제로 내지에 이주시켜도 식량을 대줄 수 없고 요의를 나누어 지키는 것도 힘에 부치는 형편입니다. 다시 병사에게 이문하여 엄중히 복병을 설치하게 하더라도 잔약한 백성을 강과 산으로 가로막힘이 없는 지역에 배치하여 수호하고자 하는 것은 장구한 계책이 아닌 듯합니다. 추수가 끝나기를 기다려 적이 철수하지 않으면 강 밖의 적에게서 가까운 마을을 모조리 진주의 빈 땅에 옮기고 그 고을 수령으로 하여금 유민들을 모아 둔치며 경작하게 하는 것이 의당할 것 같습니다. 하니 상이 비변사에 내렸다.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예로부터 전쟁통에 산야 사이에 유민들이 스스로 보존할 수 없으며 반드시 그 부근의 지역으로 따라 자기들끼리 뭉쳐 살면서 섬유처에 역류를 설치하여 그 속에 들어가 거처하기도 하고 전망대를 설치하고 복병을 배치함으로써 적의 환란에 대비했으니 고사에 이른바 산의 성벽 물의 요새라 한 따위가 이것입니다. 대개 홍수가 창이라면 나무에 깃들이거나 산에 굴을 파고 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하물며 적의 환급이 급하기가 수제보다 10배나 더 한데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의 장수 및 지방 장관들을 보면 우민들이 가거나 말거나 내버려 두어 적이 왕래하는 땅에 흩어져 살게 함으로써 날마다 노략질을 당하는데도 팔짱만 끼고 좌시하며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함이 없으니 참으로 그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남방의 이런 형편없이 결단이 나버려 말하자니 기가 막히고 생각하자니 가슴이 서늘해집니다. 이번에 진주 동면에서 노략질한 적이 진짜 외놈인지 가짜 외놈인지 모르겠으나 복병장 3명이 사로잡히기까지 하였으니 평상시 천마의 성명도 모르는 백성이 적의 손에 해독을 받았는데도 조정이 미처 알지 못하는 것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적병이 물로 왔는지 무트로 왔는지 다 명백히 말하지 않았고 영수 등이 사로잡힌 곡절도 상세히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복병장이었다면 어찌하여 화살 한 대도 쏘지 못하고 요망하여 살피지도 않은 채 순순히 붙잡혔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주 판관 박사제를 우선 순찰사로 하여금 근문에 잡아다가 곤장을 때려 벌하게 하소서. 적병이 바야흐로 김해 웅천 및 거제 등지의 해변에 있고 함안, 진해, 고성, 사천은 다 연해에 서로 바라보이는 지역인데 여기에서 둔치며 경작하고 있습니다. 만약 연해 일대를 버리고 지키지 않는다면 그리해도 되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 세력은 날로 줄어들고 적의 세력은 날로 증대할 때일 것이니 강 이내의 땅들인들 어찌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 또 백성들이 각기 사는 곳에서 안주하여 옮겨가려 하지 않는데 강제로 몰아낸다면 적중에 흩어져 들어갈 염려가 없지도 않으니 강력을 보존하고 백성을 안거시킬 상책은 못됩니다. 어찌하여 이때의 연변의 통제할 수 있는 곳 및 주민의 많고 적음과 토지의 편리성 여부를 순행하여 살피고 그에 대한 검토함으로써 인민에게 해를 피하는 방법을 효유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십리나 수십리를 일둔으로 하되 전망이 트였으면 험준한 것을 골라 인력의 많고 적음에 따라 토성이나 목책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적이 만약 소규모로 닥쳐오면 각자 자기네 힘으로 막고 적이 많이 오면 여러 군이 한 곳에 단합하여 방어하도록 하여야 될 것입니다. 또 주사가 있는 곳과 형세가 멀지 않으니 이런 곳으로 조치함으로써 민심이 기꺼이 나아가고 양국이 점점 저축되게 하여 몇 년 동안을 기약한다면 남쪽 변방의 일은 그래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계책을 먼저 정하지 않는다면 흩어져 살며 돌아갈 곳이 없는 백성들이 마치 강물에 떠도는 부평초가 굳게 뿌리 박히지 않은 것과 같을 터이니 싸워 지키고자 한들 누구와 더불어 싸우고 지키겠습니까?
오늘날의 형세가 이러하니 이 같은 내용을 도원수 및 순찰사 병사에게 의문하여 잘 헤아려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64권 선조 28년 6월 24일 을축 첫 번째 기사. 접대 도감이 아뢰었다. 정사 관하의 서상공, 중국에서 선배를 일으키는 말이다. 치등 이란 자가 꽤 글을 잘합니다. 오늘 서상공이 정사의 뜻으로 남호정에게 말하기를, 노이아와 내가 저번에 왕궁 예틀을 두루 돌아보았다. 형세가 대단히 아름답고 주산인 백악은 더욱 기이하여 흉한 데를 보지 못하겠는데 어떻게 이런 병화가 있게 되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반드시 산수의 불길한 곳이 사람이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겨져 있을 것이다. 노야가 나에게 국왕을 위해 형세를 보도록 했는데 국왕이 지세를 봐달라고 한다면 내가 가서 봐줄 것이다. 산세를 보려면 반드시 험지를 넘고 성 언저리의 계곡을 살펴야 하며 또 반드시 20여리쯤 떨어진 위치에서 멀리 본 뒤에야 길흉을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수세도 겸하여 보아야 한다. 물을 보는 법은 가는 줄기를 아울러 찾아야 하고 강을 만나면 배를 타고 오르내려야 하며 물 가운데 섬이 있으면 배를 버리고 섬 위에 올라 한참 서서 바라본 뒤에야 또한 길흉을 알 수 있다. 만일 가서 상을 보려면 양식을 싸고 말을 갖추어 여기에 있는 상서 1원과 지사 1원 및 영리한 역관 1원과 함께 가야만 한다. 사람 많이 데리고 가서는 안 되니 사람이 많으면 방해가 된다. 또 반드시 흐린 날에 보아야 한다. 맑으면 안 되고 비가 와도 안 된다. 두루 다니며 관람하는데 5, 6일은 소비해야 하며 그 원건의 형세를 규명하여야만 그 기술을 다 할 수 있다. 이 뜻을 배신에게 말하라 하고 또 말하기를, 그대 나라의 선왕의 능침을 중국의 천수산의 제도에 대로 산 하나를 점가했을 수 없는가? 각 산을 분점하는 것은 만세를 결성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하였습니다. 선조실록 24권 선조 28년 6월 24일 을축 두 번째 기사. 상이 유참창을 유번이다. 시오소 별전에서 접견하여 상이 말하기를, 우리나라의 일을 위해 더위를 무릅쓰고 왕래하시니 매우 감사하오 하니 참당이 말하기를, 황명을 받아 왕래하는 것은 직분상 당연한 일이니 무슨 쑥스러움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우리나라가 결단이 나서 일로의 모든 일에 태만함이 있을까 염려스러우니 황공스럽게 그지없소이다 하니 참장이 말하기를, 지방에선 별로 태만한 일이 없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당초 대인이 남으로 내려가던 날 과인이 마침 병이 있어 서로 회견하지 못하였고 어제 비가 내려 또 가서 보지 못했으니 유감스럽소이다 하니 참장이 말하기를, 제가 당초 서울에 왔을 때 두톤 언어를 많이 입어 감사하기 그지 없는데 어제 해당 관아에서 또 잔치를 베풀어 후대하면서 예의에 어그러짐이 없었으니 이와 같은 후한정을 군문에 돌아가 낱낱이 말씀 올리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당치 않소이다 하니 참장이 말하기를, 오늘 만나주시지 않았더라도 후대하신 뜻을 돌아가 고할 것인데 하물며 특별히 접견해 주셨는데 이겠습니까? 국왕의 후하신 정리를 더욱 볼 수 있으니 근문에 돌아가 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차를 청하여 다례를 행하였다. 우승지 정숙하가 예물 단자를 올리니 상이 잠시 보류하라고 하였다. 상이 도승지 주인득을 돌아보며 이러기를, 계속할 화제가 없는데 저거의 정세를 묻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인득이 대답하기를, 상의 분부가 연당합니다 하였다. 상이 참장에게 묻기를, 대인이 저거의 진영 가까이 갔다 왔는데 저거의 정세는 어떠하였소 하니 참장이 말하기를, 확실히는 모릅니다. 저의 사자적인 중국말로 서기를 말한다. 저의 진영에 가서 정탐한 것에 의하면 몰래 그들 나라로 들어간 외적이 이미 많고 진중에서도 전부 행리를 챙겨 놓았다고 하였으며 소수행정이 멀지 않아 도착할 텐데 도착하면 철수하여 귀국할 것이고 가등 청정도 행리를 꾸민다고 했습니다 하였다. 상이 드디어 예물 단자를 증정하며 말하기를,
변변치 않은 물건이지만 정의를 표한 뿐이요 하니 참장이 말하기를 제가 남으로 내려갈 때 이미 후대를 받았는데 이제 또 예물을 너무 많이 주시니 매우 미안합니다 하니 하고 마침내 받았다. 상이 말하기를 날씨가 바야흐로 무더워서 조용히 대화를 하지 못하고 주례도 행하지 못했으니 매우 한공하오 하니 참장이 말하기를 저에게만 무더운 것이 아니라 국왕께서도 더위를 무릅쓰고 수고하시니 미안합니다. 각자 안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참장이 하지 하고 일어나니 상도 일어났다. 참장이 나와 치사하기를 제가 사례를 행하고자 하나 더운 날에 수고를 끼쳐 드릴까 싶어 감히 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말하기를 황은이 매우 망극하오. 우리나라가 결단나서 일이 마음대로 안 되니 과인은 늘 황공한 심정이요 하자 참장이 말하기를 도성이 너무나도 전파되어 제 마음에도 참아 보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64권 선조 28년 6월 24일 얼추 세 번째 계사 평안감사 윤승길이에게 전교하여다. 모든 일을 한결같이 전임 감사가 한 대로 따르고 더욱 마음을 다하여 실천하라. 선조실록 64권 선조 28년 6월 24일 얼추 네 번째 기사 충청도관찰사 윤승훈이 보낸 서장의 대략에 본 현감의 첩보에 5성 8현 의 위판을 임진난 초에 독속에 봉안하여 3년산 서원 뒤에 묻어두었는데 이제 형편이 조금 달라졌고 서원 안의 김정과 성운의 사당과 제실이 완전하니 위판을 옮겨 봉안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였는데 예조가 회개하기를 장계대로 충문을 보내어 제사를 지내고 옮겨 봉안하게 하소서 하였다. 선조실록 64권 선조 28년 6월 25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접대 도감이 하렸다. 방금 정사의 차관이 이서가 웅천에서 왔기에 그곳의 소식을 물었더니 19일에 소서 행정이 통사의 칭호를 붙여 보낸 절강인 5명이 와서 말하기를 행장이 관백에 가서 휴가를 청해 조상에게 제사 지낸 뒤 5월 26일에 출발하여 배에 올랐는데 중로에서 역풍을 만나고 또 관백의 부름으로 인하여 본국으로 돌아갔다. 6월 4일에 비로소 출항하여 12일에 난고야에 이르고 16일에 일기도에 이르렀다. 만약 순풍을 만난다면 23일이나 24일에 웅천에 도착할 것이고 바람이 순하지 않으면 다시 며칠 더 걸릴 것인데 종합해 말한다면 금운 안에는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하였습니다. 철병에 대한 소식을 물었더니 크고 작은 여러 둔들이 다 행례를 꾸며놓고 행장이 오기만 고대하니 행장이 이르면 철수에 돌아갈 것이다 하였습니다. 선박이 와서 정박하는 일에 대해 물었더니 16일 이후로 선박이 계속 와서 정박했는데 거의 400척은 되며 후일에도 끊이지 않고 올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선조실록 64권 선조 28년 6월 25일 병인 두 번째 기사 훈련 도감이 아뢰기를 임몽에게 특별히 벼슬을 줄 것을 정교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해토로 염초를 자취하고자 한지 오래였으나 자련하는 법을 몰라 자취하지 못했는데 이제 임몽이 이 법을 제대로 전습했으니 특별히 상전을 베풀어 격려해야 합니다. 임몽은 본디 보인이니 규례대로 말한다면 금군을 제수하는 것이 의당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동방 육품의 실직을 제수하라 하였다. 대저 관작이란 국가가 현인을 대우하는 도구인데 이제 임몽이 아주 미천한 사람으로서 동방 육품의 직에 갑자기 제수되었다. 설령 임몽에게 해토로 자치한 조그만 공로가 있다 하더라도 어찌 줄만한 상이 없기에 하필 국가에서 현인을 대우하는 도구를 가벼이 주는가. 작상의 외람함이 막심하다. 당시 조정의 바늘에 가득히 버려 써있는 자들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대부분 노예 따위의 천인들이니 조가의 인재 임용이 이렇게 문란하고서야 제갈량과 방통이 그때 나더라도 그들과 같은 바늘에 서기를 두려워 부끄러워하고 쓰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것이다. 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었으나 천만 사람의 마음을 저 아시겠으니
한 세상을 격려시키는 방법이 틀렸도다. 선조실록 64권 선조 28년 6월 25일 병인 세 번째 기사 이정형을 홍문관 부재학으로 정구를 장례원 판결사로 김권을 홍문관 스찬으로 조정지를 세자 시광은 필선으로 유희설을 세자 시광은 문학으로 오수찰방 강복성을 장수 현감으로 사포소 별제 나 덕전을 보은 현감으로 전임 별자 최운우를 횡성 현감으로 상위원 별자 한백겸을 호주 초랑으로 삼았다. 강복성부터는 모두 제주가 수령이 될 만한 사람에 뽑혀 육품에 승진된 자들이다. 선조실록 64권 선조 28년 6월 26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사관은 이아래기를 성문은 저작 현 덕승은 일찍이 동궁의 기사관으로서 홍주에서 시위할 때 강원의 직소에 몰래 창기와 잣선이 형편없이 처신한 것이 극에 달했습니다. 파직을 명하소서하니 아래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64권 선조 28년 6월 26일 정묘 두 번째 기사 비만기로 이르기를 지난 2월 1일 상격을 이제사 비로소 입격했으니 너무 늦었다. 또 전에는 상상 등의 상을 여기 적힌 대로 하면서 목면 한 피를 더 주었는데 이번엔 상상 등의 상이 상중 등과 같으니 온당치 않은 것 같다. 훈련도감에 이르라 하였다. 훈련도감이 회개하기를 3월 사이에 도감의 일이 많아 초관을 윤번으로 내보내어 사역에 대비하였기 때문에 외부에 나갔다가 미처 들어오지 못한 자가 있었으므로 일시에 모아 시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서계하게 되었으니 신들도 그것이 늦은 줄을 알고 있었는데 상의 분부를 받들고 보니 지극히 황공합니다. 상격을 마련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기효신서의 구중과 초등, 구중은 초등, 8중은 상상, 7중은 상중, 6중은 상하, 5중은 중상, 상중은 중중, 3중은 중하, 2중은 하상, 1중은 하중, 무부는 하하이다. 중관이나 중변을 막론하고 상하 이상은 논상하고 중상과 중중은 면책하고 중하 이하는 차등 있게 논벌한다 하였으니 이것이 그 조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보수들의 경우 중관이 많은 자는 획수가 우수하여 상등에 처하고 중변이 많은 자는 중수가 중간한 사람보다 많아도 획수가 도리어 그 아래에 처했으므로 7획 이상은 재직과 면천을 혼합하여 마련하고 상상 등은 목면 한 피를 더 주었습니다. 이에 대해 살수 각병들은 보수의 농상이 원래 살수보다 나은데 벼슬을 올려 서용하는 자에게 목면까지 도 지급했다고 하여 서운히 여겨 원망하는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겨울부터는 우선 목면을 감하고 똑같이 마련했던 것인데 삼가 상의 하교를 바꿔보니 과연 온당치 않습니다. 논상의 규정은 신서의 규식을 준용하되 중간, 중변을 구분치 말고 단지 중이 많은 것으로 상을 삼아야 하니 초등 1등을 더하여 논상하고 상상은 재직하며 상중은 목면 2필, 상하는 목면 1필을 제급하며 상중은 목면 2필, 상하는 목면 1필을 제급하는 한편 살수도 같은 예로 논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시할 즈음에 그 무대의 숙련도와 각세의 정확도를 정밀히 살펴 조금이라도 비교편에서 논한 것과 어긋남이 있으면 입격으로 간주하지 말아야 교예의 식과 부합됩니다. 3월 이전은 종전에 마련한 대로 시행했지만 4월 이후는 이번에 마련한 것에 의해 길이 항식을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전은 이미 규례를 정했으니 논벌에 대한 사항도 아울러 거행해야 합니다. 하상 이하는 대략 곤장을 때려 초관을 징계하는 신서의 예를 따라 그 초관과 파총을 강등해서 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아랜 말이 또한 마땅하다. 또한 조총은 새로 익히는 기예인데 그 이 기예는 오병을 뛰어넘어 어떤가는
가니 참으로 천하의 신기이다. 근래 권장함에 따라 점점 오묘한 경지에 들어가고 있으나 많은 사람이 늘 익히는 정도까지는 아직 안 되었으니 상을 중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만약 중관, 중변을 구분하지 않는다면 이른바 상상이라는 것은 9번 쏘아 8번 맞추는 것이니 어찌 사람마다 할 수 있는 것이겠는가? 상상한 뒤에야 재직한다면 재직되거나 면천되는 자가 몇 사람이나 되겠는가?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흥겨하는 마음이 생기겠는가? 나의 생각으로는 온당치 않다. 다시 의논하여 아래라 하였다. 선조실록 64권 선조 28년 6월 26일 정묘 세 번째 기사 접대도감이 아뢰었다. 소서비를 거느린 중국 통사 주원이 김가유가 보낸 품첩을 가져왔는데 정사가 보고는 별로 분부하는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방문을 써서 대문 밖 벽 위에다 게시했기에 그 방문을 베껴서 드립니다. 이것은 전후의 보고의 요점을 뽑아 쓴 것 같은데 확실한 것은 할 수 없습니다. 방문의 대략은 다음과 같다. 행장이 현수에게 보낸 편지를 보건대 행장이 17일에 복견 신성에 도착하여 관백에게 아뢰니 관백이 크게 기뻐하며 이런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는가 하며 제3행장의 큰 공을 칭찬하였고 철병과 진영, 소각 등의 이런 중국 사신의 분부대로 하라고 하였다고 한다. 또 관백은 중국 사신이 속히 바다를 건너오기를 학수고대하면서 행장의 진영이 협소함으로 영접하는 장소를 부산에 정하도록 했다. 관백이 여안의 3년간에 걸친 고생을 제삼 말하면서 여안은 안심해도 좋다고 했는데 여안은 곧 소섭이다. 관백이 기뻐하는 마음은 다 진술할 수 없는데 이 서면의 내용으로 중국 사신에게 아뢰어 속히 출발을 재촉하라고 하였다. 행장이 미리 보낸 외관의 편지를 보건대 그가 전일 수도에 도착한 것이 행장보다 5일 앞섰는데 관백은 크게 기뻐하면서 제3행장과 여안의 공로를 칭찬했고 지금 내가 여안을 부러워하는 것은 그가 중국 북경에서 북경을 본 것이다고 하였다. 또 사택지 마수가 다시 차출되어 온 것을 중국 사신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현소가 소섭이에게 보낸 편지를 보건대 행장에게서 온 편지를 즉시 조카에게 붙이니 보고 나서 즉시 중국 사신에게 아뢰어 속히 출발하라고 재촉하라. 관백이 군병 철수와 진영 소각은 자연스러운 일이다고 했으니 어찌 중국 조정의 명을 어기는 것이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선조실록 64권 선조 28년 6월 26일 정명 네 번째 기사 상의정원에 전하교하였다. 손실왕의 폐문을 보니 호유격이 우리나라의 군대 교령과 방수 등의 일로 나온다고 했다. 관계되는 바가 가볍지 않고 또 교섭하고 학습하는 일이 없지 않을 것이니 접방관은 지략 있는 책사로 장래성이 있는 사람을 다시 차송하되 훈련도감에게 천거하게 하라. 그리고 경섬은 교사의 접반관으로서 상중에 있으니 그 대임을 신속히 차출하지 않으면 또한 온당치 않으니 그 대임을 속히 차출하라. 교사를 10분 조심해 경대하라고 아울러 훈련도감에 이르라. 선조실록 24권 선조 28년 6월 26일 정묘 다섯 번째 기사 접대 도감이 아뢰기를 중군에서 보낸 선봉, 당반과 유옥이 살고지의 둔전 근처에서 수박과 참외를 사는데 그것을 사는 즈음에 둔전관 한 덕남이 군대를 거느리고 쫓아가 결박하고 난타하여 귀를 물어뜯기까지 했습니다. 당반 등이 와서 중군에게 고하니 정사가 듣고 부사로 하여금 상처를 검사하게 했는데 신들도 그것을 보았습니다만 명백히 상처가 있어 보기에 놀라웠습니다. 정사가 분부하기를 나의 수행인이 이 일을 저질렀으니 내 스스로 법을 대해 조처할 것이다.
지금 그대 나라 사람이 나의 수행원을 때렸으니 그대 나라도 법을 다하여 조처해야 한다 하기에 신이 대답하기를 이제 이런 일이 있게 되어 황궁의 그지없다. 국왕에게 아뢰어 법을 대해 조처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정사가 또 분부하기를 죽일 정도의 죄는 아니니 사죄로 다스리지는 말라 하고 이어 남호정을 불러 책망하기를 지금 나의 이번 행차가 누구를 위해 왔는가? 중국이 그대 나라가 200년 동안 지성으로 사대한 공을 귀하게 여겼을 뿐이다. 압록강 서쪽 사람은 다 중국이니 관작의 대소와 유물을 막론하고 응당 공경히 대우해야 한다. 참외 수박 등을 수박 등을 사는 사람이 이를 저질렀다 손치더라도 마땅히 나에게 고해 처리해야 할 일이지 어찌 결박하고 난타하는 것을 이처럼 완악할 정도로 하였는가. 그대 나라가 공손하고 지성스럽게 한 뜻이 오늘의 이번 소행으로 다 무너졌다 하였습니다. 정사가 또 답응관 장 만록을 시켜 분부하기를 나는 국왕이 믿지 않을까 걱정되니 당반 등 2명을 데리고 국왕에게 가서 그 상처를 검사하게 하라. 그리고 당반 등이 이런 작은 모자 등의 물건은 때린 사람에게 나눠 징수하라 하기에 신이 이런 물건은 원래 수대로 징수해 돌려보내겠다. 부상자를 데려가 검사하게 하는 것은 배신이 및 대소하인이 다 목격했으니 국왕이 어찌 불신할 리가 있겠는가. 다시 검사시킬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제3역설했더니 비로소 허락했습니다. 즉시 범인 한덕남과 군인 2명에게 수갑과 족쇄를 채우고 간증인 1명도 수갑을 채워 모두 가두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범행이 매우 중하니 속히 해당 관아로 하여금 율에 의거하여 엄중히 처단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름 몹시 놀랍다. 금부로 하여금 엄중히 형문하여 끝까지 추궁하게 하라. 그리고 마땅히 처단해야 할 일이 있을 것인데 이것은 추국한 뒤에 하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64권 선조 28년 6월 26일 정묘 6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접대도감 낭청이 당상을 말로써 문틈이 와서 말하기를 정사가 중군 하인이 맞은 일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니 관원을 보내 위로하여 노용을 풀어야 할 것 같다고 하기에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그렇긴 하나 이 깊은 밤중에 어찌할 것인가. 내일 정원이 상의하여 승지를 보내 말을 잘해서 위로하여 풀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64권 선조 28년 6월 26일 정묘 7번째 기사 해평부원군 윤근수가 치게 하였다. 16역이 병부의 공문 2통을 꺼내 통사에게 주었는데 그 공문은 외의 진영에서 오늘 아침 당도했습니다. 그 하나는 병부에서 책봉사가 조선 국도로 직행할 것을 감안 16역 등의 회부를 기다려 정확한 사실에 의거 주문하여 결정할 일을 제본하고 차문의 사리에 따라 전개하게 한 일입니다. 또 하나는 병부가 명지를 청해 칙명으로 책봉사에게 길을 재촉해 나아가게 하는 한편 양방형은 거창으로 나아가 머물고 이 종성은 소서비와 남원에 나아가 머물러 일본 국왕을 보응하는 일에 대해 크게 신임하게끔 하되 16경 등의 정확한 보고가 한번 이르기를 기다렸다가 책봉사가 전진하는 한편 조선은 한편으로 본부에 취주함으로써 유지를 다시 받들고 책봉사가 가서 보응하게 할 일이었습니다. 이들 문서는 생각건대 먼저 책봉사에게 도착한 다음 유격에게 당도하는 것으로 이제서 비로소 내보냈을 것입니다. 이 공문으로서 본다면 책봉사가 비록 중도에 이르러 16경 등의 정확한 보고를 보고 나서 전진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병부에 취주하여 유지를 다시 받던 것을 기다린 뒤에야 가서 책봉할 것 같습니다. 선조실록 64권 선조 28년 6월 26일 정묘 8번째 기사 밤 2경에 유성이 천시 서원의 아래에서 나와 서방 하늘가로 들어갔는데 모양은 발이 같고 꼬리 길이는 5, 6척쯤 되었으며 적색이었다. 오경에는 사방이 안개에 잠겼다.
선조실록 24권 선조 28년 6월 27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좌변 보도대장 조경이 아래기를 영서역의 파발라를 살해한 도적이 오래도록 천벌을 모면하였으므로 늘 통분하게 생각했었습니다. 이제 마침 도적 춘석이라는 자를 잡아 자세히 캐물은 즈음에 단서가 드러나 그 패거리 오김 등 3인을 뒤이어 잡아들여 한 곳에서 대지를 신문하니 살해 절차를 낱낱이 승복했습니다. 그때 옹암의 중국군에게 빼앗긴 정철 조총이 훈련도감에 간직되어 있는데 또한 그 공초에서 나왔으니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패거리 최선복 등 6명이 현재 연안 땅에 있다고 하기에 부장과 군관을 이미 보내어 체포하겠는데 다만 각 고을이 완만하게 처리하여 그들을 놓칠 패단이 있을까 걱정됩니다. 비변사로 하여금 비밀이 임문하여 독촉해 잡게 하고 죄악이 막대한 도적을 심상히 추국할 수 없으니 형조로 하여금 끝까지 자세히 추문하여 그 죄를 바로잡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64권 선조 28년 6월 27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의금부가 판부사 김명원 지사 김찬 윤자신 동지사 이노를 말한다. 아래기를 평사시 죄인을 추국할 때 원정을 취초하여 승복하지 않으면 반드시 형처를 청하고서 이튿날 형초하는 것이 예입니다. 한등남 등은 범행이 지극히 중하고 중국 사신도 크게 노하여 아침부터 자주 추국에 대묻고 조석으로 가정을 보내 탐문하니 상규의 구애되어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마침 내일이 국기일이라 저절로 지연될 형편이니 중국 사신이 취재하는 일이 늦어지는 것을 보고는 더욱 노할까 걱정됩니다. 오늘이 제기하는 날이긴 하나 즉시 형출을 하여 중국 사신이 의심하고 노여하는 것을 풀어주어야 할 것 같기에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형추하라고 전개하였다. 선조실록 24권 선조 28년 6월 29일 경우 첫 번째 기사 훈련도감이 아래기를 포수, 살수, 각 초의 군대는 도합 12초인데 초군이 어떤 때는 정원 미달이 되어 그 중에 남아 한 자를 제외하면 나머지 군사가 겨우 수십여 명밖에 없는 것도 있습니다. 도감에서도 그것을 별개의 일초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알기는 했습니다만 이미 편성된 조직을 바탕으로 확장해 나감으로써 점점 모집해 드리려고 하였기 때문에 비록 1기 3대의 정원에는 차지 않았어도 기총과 대총을 두고 본 초관으로 하여금 다방면으로 주선하여 모집해 드리는 길을 넓히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진양기가 소고의 법은 반드시 빠진 인원이 없이 정제된 뒤에야 그 모양을 갖출 수 있다고 하면서 2초를 합해 1초로 함으로써 정원을 채우라고 독촉했는데 전후의 첨유가 매우 간절하였습니다. 교사의 말을 참으로 따르지 않을 수 없으니 말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24권 선조 28년 6월 29일 경우 두 번째 기사 상이 전교하기를 아동, 포울, 살수, 대의, 양천, 성명, 나이를 아울러 써서 아래라 하니 훈련 도감이 아래기를 오부의 아동이 50여 명인데 시제에 입격한 자는 19명이었으나 아직 입격 못한 자들 중에서도 뽑을 만한 아동이 많았으므로 다시 모아 시제하니 검술 학습에 합당한 자가 16명이었습니다. 전후에 뽑은 것을 통계하면 35명으로 이 영백초의 아동의 수와 맞먹습니다. 이것으로 일기를 만들고 따로 초관을 차출하여 여여문에게 외금을 배우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새 부대의 아동은 대오 편성이나 호령하는 사이에 반드시 그 규요제를 잘 알지 못할 것이니 이 영백초의 정원 외에 검술 학습이 이미 숙달된 14명을 세부대에 이속시키고 뽑힌 35명 중에서 다시 정밀히 가려 3명을 감원함으로써 1대를 만드는 것도 타당합니다.
옷핀 아동의 역처와 나이를 아우러 써서 아래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50여 명이라고 했으니 이 단자 외에 사람도 아울러 그 이름을 써서 한 단자를 만들어 일시에 와서 바치라 하였다. 선조실록 24권 선조 28년 6월 29일 경우 세 번째 기사 시광은이 사 유성룡 부 김응남의 뜻으로 아뢰기라. 국가의 일은 동궁을 보양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었고 보양의 책임은 오로지 동궁 묘속에게 달려있으니 한때의 선발을 지극히 하여 그 직임에 채워야 합니다. 또 반드시 다른 일은 시키지 말고 그로 하여금 경전의 하급에 치지하여 강독에 대비하게 해야 합니다. 그늘 조정에 일이 많아 차이 많은 즈음에 늘 인원 부족이 걱정되므로 동궁 요속에게 다른 부서의 일을 겸직시키는 일이 많아 이곳저곳을 분주히 다닙니다. 강권의 중대사가 도리어 전일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본말 경중의 차슬을 상실한 것이 막심합니다. 보득 최관은 안집정 낭청을 겸하고 문학 유희서는 접대 도감 낭청을 겸임했으니 최관과 유희서의 낭청직을 개차하소서. 선조실록 24권 선조 28년 6월 29일 경우 네 번째 기사 사관은 이아르기를 호주 조랑 권반은 조금 근면하고 능력 있다는 칭송이 있었으니 수령으로 선발되기에 합당하기는 하나 당초 권점할 즈음에 이미 혐의에 걸렸고 주의할 때도 피할 만한 혐의가 있었습니다. 반은 재상 윤선각의 사위이고 이조조랑 윤경립의 매부이다. 대간의 직절한 기풍이 간혹 가상한 바가 있다. 그런데 남들보다 맨 먼저 선발되었으니 물정이 다 온당치 않게 여깁니다. 채차를 명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24권 선조 28년 6월 29일 경우 다섯 번째 기사 훈련도감이 아르기라. 한강에 별령을 설치하는 일을 만약 병조에게만 맡기고 도감이 감독하지 않는다면 사체가 중하지 않게 되어 호령에 방해로움이 있을 것입니다. 도감이 전심하여 관리하고 병조 무비사의 낭청 1원이 훈련도감 낭청의 칭호를 띠고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왕래하며 감독해서 큰 공력을 조속히 이루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아른대로 하라. 영을 설치하는 것은 어디인지 모르겠다. 반드시 그 형세를 살펴 요해처에 설치하여 좌우로 책응함에 있어서는 수미의 구원이 있으며 군대를 거두어 물러나 지킴에 있어서는 동요시킬 수 없는 형세가 있어야 영이라고 할 수 있으니 매우 주의해서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64권 선조 28년 6월 29일 경우 두 번째 기사 상이 정원에 하교하였다. 해주에서 군대를 교련하는 일에 대해 전에 전교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닌데 조금도 그 효과가 없다. 사람을 시켜 살수 몇 사람을 시험했더니 그 제조가 매우 졸렬하여 관소와 경중 사람과는 비교할 수도 없다고 하였다. 또 그곳의 입번 군사가 다 다투어 대립하는 것만 일삼는다 하는데 말하자니 분통하고 한심하다. 그곳은 별로 하는 일이 없으니 만약 사람을 모아 조련했다면 세월이 흐를수록 반드시 나아지는 점이 있어야 하건만 지금 이와 같다. 조련하는 일은 따로 사목을 만들거나 혹은 감사에게 돈독하게 유시함으로써 독려하여 시행토록 해야 한다. 이 일을 의논하여 조처하도록 비변사에 이르라. 선조실록 64권 선조 28년 6월 29일 경우 일곱 번째 기사 상이 정원에 하교하였다. 졸환 이숙이에게 산료 3년간 제급하라. 선조실록 64권 선조 28년 6월 29일 경우 여덟 번째 기사 산부가 아뢰기를 보은 현감 이 나 덕주는 마음샘이나 행위가 부잡함을 면치 못하여 세도가의 문에 나아가 청탁하는 부끄러움이 많고 법정에 서서 송사를 벌인 허물이 있는데도 파격적으로 타경하는 반열에 끼었으므로
물정이 해괴하게 여기지 않은 이가 없습니다. 체계하라 명하소서. 진한 현감 정식은 관직에 있으면서 범람하여 오로지 탐욕을 일 삼았습니다. 전세는 당시 기경한 수만을 받아들이라고 조정이 이미 명령했는데도 진전이나 기경전을 불문하고 전부 독촉하여 징수함으로써 그 잉여를 취하여 공공연히 자기 소유로 돌렸으며 또 굴량인 증미를 날리 전에 이미 나누어 주었는데 산실되었었다고 핑계하고 감사에게 허위 보고함으로써 사사로이 받아들여 다 제 집에 수송하였습니다. 보고 듣는 자들이 통분해하지 않는 사람이 없으니 화직을 명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24권 선조 28년 6월 29일 경우 9번째 기사 민준을 안변불사로 김신국을 예문관 봉교로 홍경신 성이문을 예문관 검열로 삼았다. 선조실록 64권 선조 28년 6월 29일 경우 10번째 기사 밤 5경에 유성이 실성 아래에서 나와 손방의 하늘가로 들어갔는데 모양은 주먹 같고 꼬리 길이는 3, 4척쯤 되었으며 백색이었다. 선조실록 64권 선조 28년 6월 30일 신미 첫 번째 기사 접대 도감이 아래기를 오늘 아침에 김가유와 축윤승은 오문헌 등이 각기 품점을 갖고 와 모두 3통이 왔는데 24일 인시에 발송한 것입니다. 막보류는 즈음에 정사가 남호정을 불러 유시하기를 소서 행장이 23일에 대마도에서 출항했기에 행장 소속의 모든 진영이 바다로 영접 갔다가 바람을 만나 다시 돌아왔다. 행장이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접인들이 바람에 막혀 가지 못한 것이다. 24일에는 약속에 맞춰 도착할 것이 의심 없다. 행장이 오면 오문헌이 직접 스스로 달려온다고 했으니 문헌이 금명간에 이를 것이다. 이 뜻을 배신하게 말해주어 알게 하라 하였기에 감히 아랍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서로가 목을 내리고 동쪽만 바라보며 마치 칙사라도 기다리듯 행장이란 놈이 오기만을 고대하니 슬개도 없는 인간들이다. 나는 본디 심질이 있어 이러한 말은 차마 들을 수 없으니 이들로는 입게 하지 말라 하였다. 선조실록 65권 선조 28년 7월 1일 MCN 첫 번째 기사 상이 정릉동 행궁에 있었다. 선조실록 65권 선조 28년 7월 2일 개유 첫 번째 기사 사관은 이아래기를 연풍 현감 이 남은 평안도의 토병으로서 군공으로 발신하였습니다. 전투에서 조그만 공로가 있긴 하나 인물이 용렬하고 무식하니 세잔한 고우를 진작시키는 임무를 결코 감당할 사람이 못됩니다. 채직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 남은 공로가 있는 자이다. 또 용렬한 자의 여부를 어떻게 아는가? 시험해보는 것이 옳으니 채직할 수 없다 하였다. 선조실록 65권 선조 28년 7월 2일 개유 두 번째 기사 병조당청이 아뢰기를 어제 병조 당상이 도감의 동력관과 함께 한강에 나아가 진영을 설치할 기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한강 좌측에는 제천정의 후록이 뻗어내려 어춘, 령, 정자의 뒷산에 이르러 우뚝 솟은 곳이 있는데 진영 하나를 설치하기에 매우 적합하고 한강 우측으로 벌아현의 한 줄기가 남쪽으로 내려가 강머리를 향해 솟은 곳이 있는데 이곳은 침류정의 후록으로서 위로는 저도에 이르고 아래로는 용산과 동하는 곳입니다. 큰 진영을 제천정 후록에 설치하고 이곳에 별개의 진영을 설치해서 앞뒤에서 서로 지원하게 한다면 사리에 매우 적합할 것입니다. 지난해 적병이 이 지역에 목책을 설치하여 안으로는 국사당 토굴과 호응하고 우측으로는 용산 토굴과 상응하였으며 앞으로는 사평원, 천천의 여러 진영까지 연결함으로써 서로 성은토록 하여 빈틈없는 태세를 갖추었으니 지극히 흉악하고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지금 강가의 요우에 처해
둔처를 일시에 모두 설치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우선 이곳에서부터 일을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시행해 나가면 후일에 반드시 그 이로움을 힘입을 것입니다. 비변사의 당상으로 하여금 도감의 당상과 함께 지관을 데리고 세밀히 답사케 하고 해조로 하여금 택일하여 제사를 올린 뒤에 공사를 착수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그리고 상류로부터 바다 어귀에 이르기까지 한강 일대의 형세를 곧바로 상세히 조사하여 지도를 그려 올려라 하였다. 선조실록 65권 선조 28년 7월 2일 KU 세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래기를 해주의 군사를 조련하는 일은 이미 1년이 지났는데도 조금도 실효가 없습니다. 비록 방백이 자주 갈림으로써 독려하여 책성하지 못한다 손치더라도 또한 한가롭게 시일만 보내며 한가 형식에 그치고 말았던 데에도 이유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앞뒤의 감사들은 진실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거니와 병사에 있어서도 당초 설립한 본의가 전적으로 그에게 훈련을 막여서 위급한 경우를 대비케 하려고 한 것인데 지금 몇 년이 지나도록 조치한 사실은 들리지 않을 뿐더러 이범하는 진군에 있어서도 자신들이 직접 입방하여 조련케 하지 않고 군적에도 없는 무리로 하여금 다투어 대립케 함으로써 군무를 무너뜨린 것이 막심하니 하사하여 크게 책망하시어 그들이 두려워 잘못을 고치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정군으로서 포수와 살수에 뽑힌 자는 분명하게 번을 서는 것이 그들의 신력이니 비록 식량을 공급하지 않더라도 진영에 있으면서 연습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사의 잡류로 말하면 이미 신력이 있는 터에 그들로 하여금 식량을 싸가지고 와서 오랫동안 조련하게 한다면 원망이 없을 수 없으니 반드시 별도로 조치해야 합니다. 식량을 비축한 다음에야 식량을 대주며 성과를 재촉할 수 있는데 이는 본도의 감사가 임금의 계획을 잘 헤아려 지성으로 봉행하는 데 달려 있을 뿐입니다. 시행할 사목은 작년 3월에 이미 개하받아 각도에 행위한 것이 매우 자세하니 다시 만들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또한 불시에 시제하여 특별히 상을 주면 또한 군사들을 흥계시킬 수 있으니 이후 영순이 내려갈 때 이 뜻을 말하여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25권 선조 28년 7월 2일 KU 네 번째 기사